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를 순진하게 다시 사랑해서 삶이 무너져 내린 한 사내의 사랑 이야기. 자동차와 전화기의 등장으로 자유연애가 가능해지면서 도덕이 문란해지고 재즈가 유행하던 1922년 뉴욕. 성공하기 위해 동부로 온 닉은 호화로운 별장에 살고 있는 이웃집 남자 개츠비에게 관심을 갖게 되지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는 개츠비는 어딘가 비밀이 가득한 의문의 사나이. 베일에 쌓인 백만장자는 토요일마다 떠들썩한 파티를 열어 많은 손님을 초대하지요. 파티에 초대를 받아 참석한 후 개츠비와 우정을 쌓게 된 닉은 자신의 사촌 데이지가 개츠비의 옛 연인임을 알게 됩니다. 개츠비가 닉을 초대한 이유는 사촌 오빠인 그에게 그녀와의 은밀한 만남을 부탁하기 위해서이지요. 개츠비는 가난 때문에 이별을 해야만 했다. 옛 애인 데이지를 잊지 못하고 밀주로 막대한 돈을 번 후 그녀의 집이 멀리서 보이는 곳에 근저트를 구입해 살면서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개츠비의 연인 데이지는 가난했던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자 바로 그를 잊고 부자인 톰과 결혼을 해버리지요. 하지만 그녀의 남편 톰은 정비공의 아내와 은밀한 사이. 때마침 개츠비와 재회한 데이지는 잊혀졌던 옛사랑이 감정을 되살리는데 한편 그녀의 남편인 톰은 자신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그녀가 옛 애인과 만난다는 사실에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그녀는 개츠비와 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호텔로 자리를 옮긴 후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개츠비는 톰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이지요. 그리고 개츠비는 그녀를 설득하며 톰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를 강요합니다. 결국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녀는 톰과 가고 싶다고 하지만 톰은 개츠비 차를 타라고 하지요. 감정이 격해진 그녀는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몰다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여인 머트를 치어 죽이게 됩니다. 공포에 쌓인 그녀를 위해 개츠비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기로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톰은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채지요. 톰은 자신의 내연녀였던 머트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란 차가 치고 갔다고 하자 윌슨은 탐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톰은 차를 바꿔 탔다며 개츠비가 범인이라고 말하지요.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수영을 하고 있던 개츠비를 향해 윌슨은 총을 쏘고 자신도 자살을 하지요. 결국 개츠비는 머틀과의 불륜, 뺑소니, 그리고 마약까지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개츠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이지와 탐은 장례식조차 가지 않고 여행을 떠나버리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 영화의 제목을 위대한 개츠비로 했을까요? 개츠비는 당시 불법이었다. 밀주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작가는 그런 상황을 1920년대 아메리카 드림의 성공으로 보았고 광란과 물질 만능주의 1920년대 미국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개츠비의 비참한 최후를 설정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 첫사랑 여인을 끝까지 잊지 않고 대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았던 그 순수함을 1920년대 물질 만능과 광란의 시절을 살았던 미국의 많은 속물들과 비교해 위대하다고 한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불법과 불륜이 판을 쳤길래 개츠비 같은 보통 사람이 작가의 눈에는 위대하게 보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를 사랑했다. 개츠비의 삶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지만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